유자소전인데 이 제목에 보면 전이라고 나오잖아. 전. 우리가 보통 일대기를 실존했던 인물들의 일대기를 적어 놓은 게 전이잖아. 대표적인 게 무슨 공방전 이런 것도 있고요. 이 공방전, 이 전이 그런 의미야.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이 일생 동안 출생부터 성장, 마지막 마무리까지. 그 다음에 뭐 황망근 이렇게 말했다. 이것도 일종의 전의 형식을 빌려서 쓴 소설이야. 이건 마찬가지고. 먼저 이 소설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그렇게 분량이 길진 않고 단편 소설이다. 분량상은 단편 소설. 그 다음에 그 한 시대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비판했는데 직접적으로 비판한 게 아니라 풍자적으로 얘기했고 굉장히 해학적이다. 그래갖고 아까 비단잉어 그 매운탕 끓여 먹은 거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엽기적이고 웃긴단 말이야. 결국 풍자적 성격을 띠면서도 결론적으로는 비판적 내용의 소설이다. 시대상을 비판하는 거야. 그리고 전이라는 건 원래 실존 인물 뭐 이런 걸 강조한다면 여기서는 실명 소설이라고 보통 불러. 실명을 거론한다. 여기 지금 나오잖아. 유자 소전이라고 했는데 뭐 소전은 뭐 짧은 얘기라고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거고, 유자는 원래 본명이 여기 지금 본명이 나올 거야. 이제 유재필이라고 나오는데 그렇게 실제 이름을 갖다가 써놓은 실명 소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공방전 같은 이런 전통적 의미의 우리 한국 문학, 우리 문학이 국문학에서 다루었던 전의 형식을 빌려 쓰고 있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특징적인 건 뭐냐면 방언이 나와. 방언, 사투리. 또 그 다음에 비속어가 나온다. 비속어. 운수 좋은 날처럼 비속어가 나오는 거야. 운수 좋은 날도 그 반어적으로 운수가 나쁜 날을 운수 좋다고 얘기한 거잖아. 근데 여기는 반어적 표현이라기보다는 풍자를 위해서 비속어를 썼어. 이건 이제 방언은 향토적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향토적 정서를 느끼게 해준다. 비속어를 쓴 건 풍자의 의도가 강하다. 혹은 비판의식이 반영된 게 비속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럼 본문 한번 볼까? 내용이 이 교과서 부분에서는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전이 뭐라 했지 아까? 출생하고 성장, 마무리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요즘 지금 출생부터 인물에 대한 행적을 적어 놓을 거야. 처음에 봐봐. 한 친구가 있었다. 그냥 보면 그저 그렇고 그런 보통 사람에 불과한 친구였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내세우거나 두드러진 점이 없어. 그냥 보통 사람이야. 그러나 여느 사람처럼 이 땅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마는지 하게 그럭저럭 살다가 재물에 흐지부지하고 몸을 바친 예사 허릅숭이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냥 평범해라고 얘기했는데 뒤에서는 평범하다고 해서 그냥 대충 산 사람도 아니고 진짜 지극히 평범한 일생을 산 사람도 아니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야. 자, 보통 사람에 불과하다고 얘기해놓고 뒷부분에 가서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재물에라고 하는데 자기 스스로 흐지부지하고 예사 허릅숭이가 뭐냐면 여기서는 사람을 낮잡아 부르는 건데 여기는 허릅숭이 대충 하는 사람이니까 믿음이 가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도 낮잡아서 얘기하는 거야. 허릅숭이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얘기야. 자, 이제 내려볼까? 그의 이름은 유재필이었다. 실명을 나왔어. 자, 여기 이제 유학적으로 제시하지. 1941년 홍성군 광천에서 태어나 보령군 대천에 와서 자라고 배웠다. 자,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보통 소설에서 요약적 제시라고 하는 그 부분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서울에 살았다. 근데 어려서부터 타고난 총기, 똑똑했나봐. 그 다음에 숙희, 이건 부끄러움은 없는 거고,
또래에 별중 맞고 무리해서 두드러진 바가 있어서 별중 맞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는 유별나다라는 뜻이야. 무리해서 두드러진 바가 있다. 눈에 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비색한 가운. 비색하다라는 얘기는 운수가 별로 안 좋다는 얘기야. 비색한 가운. 비색하다는 얘기는 꽉 막혔다. 가운이란 말은 집안의 운수를 말하는 거야.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모로 일찍 터득했대. 그러니까 융통성도 있고 뭐 이렇게 머리가 깨었다는 얘기야. 앞서 나아감에 따라 소년 시절은 장이 숙성하고 대단했다는 얘기지. 청년 시절은 잠옷 노련하고 벌써 다른 사람보다 앞서는 거지. 노련하려면 청년이 아니지 장년쯤 돼야 되겠지. 숙성하려면 좀 청년쯤 돼야 될 거 아니야. 남들보다 앞서간다, 나아간다는 게 이런 뜻이야. 다른 사람은 청년이 돼야 숙성하는데 얘는 지금 벌써 소년 때부터 숙성하고 청년 시절에 벌써 노련미가 넘치고 그 다음 마지막 작년에 들어서는 속절없이 노성했대. 노세 늙었다는 건 아니야. 남들보다 앞서갔어. 무릇 이것이 그가 보통 사람 가운데서도 보통 사람 가운데라고 얘기한 건 위에서 말한 이 부분을 말하는 거야. 그다음에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된 바탕이었다라고 하면서 그에 대한 어떤 어린 시절부터의 그 성장 과정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요약적 제시. 이거지 보통 우리가 보여주기 그렇게 얘기해. 그리고 텔링이라고 그러지. 텔링. 말하기야. 다 말해주는 거야 지금. 그의 생애는 풀밭에서 뚜렷하고 쑥밭에서는 또 우뚝 솟았다. 뚜렷하고 우뚝 솟았대. 그러면 이게 눈에 띈다는 얘기잖아. 특별하다고 얘기해도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생긴 건 비슷할지 몰라도 성장 과정이나 삶은 눈에 띄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이 되겠지. 그는 애초 심성이 맑고 깔끔하였다. 이런 것도 다 직접적 제시고, 그 다음에 매사에 모든 일에 생각이 깊고 침착하고 성품이 곱고 굳은 위에 몸소 겪은 바와 힘써 널리 보고 널리 애쓰는 것을 더하여 스스로 갖추어진 줏대 나름껏 주어진 주견 식견 갈피 있는 태도를 흐트리지 않았다. 그럼 이게 지금 원래 있잖아. 이게 현대소설이니까 그렇지 이런 걸 전형적 인물이라고 하지. 전형적 인물. 고전소설의 형식인 전을 빌려다 썼기 때문인지 몰라도 이렇게 주인공이 겉모습만 보통 사람이지 실제로 삶이나 행적이나 행동이나 성품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탁월하고 뛰어났다. 그런 얘기야. 이게 이제 전형성이야. 고전소설의 주인공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므로 주변머리 없이 기대거나 주변머리 없다라는 얘기는 보통 주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치? 재주 없이 기대거나 자발머리 없이 나대어. 자발머리? 이건 또 마음대로 막 자기 참을성 없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야. 마음대로 나대어서 남을 패롭히거나 자꾸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성가시다 귀찮다. 이게 패롭이야. 성가시게 하거나 누를 다른 사람한테 부담을 느끼게 하는 것을 끼치는 자는 반드시 장바의 물걸레처럼 쳐다보기를 한결같이 하였고, 그러니까 이 유재필이라는 유자는 남에게 이렇게 해를 끼치거나 나대거나 기대거나 이런 사람 보면 장마의 물걸레처럼 쳐다보기를 한결같이 했고, 분수 없이 남을 제치거나 밟고 일어서는 섣불리 무엇인 척하고 의수되는 자는 삼국지에서 조조망하기를 기다리는 듯이 미워하며 매양 속으로 밑줄을 그어두기를 소홀히 함이 없었다. 밑줄 그어둔 게 뭐야? 눈여겨받았단 말이야.
언젠가는 혼내준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래서 요게 있잖아. 남한테 폐를 끼치고 성가시게 하고 누를 끼치고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유자의 시선이야. 그리고 남을 제치거나 밟고 일어서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런 시선으로 항상 밑줄 그어뒀다는 얘기는 마음속에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 라는 얘기지. 그러면 적어도 유자는 이런 류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지. 이런 걸 싫어한다는 얘기는 절대로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지? 삼국지 조조 얘기를 갖다 활용해서 쓰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유비관우 장비에 등장하는 삼국지에서 조조가 당연히 유관장의 대조적 인물이잖아. 그러면 주인공인 유관장 말고 조조는 남을 이기거나 으스대거나 짓밟거나 뭐 이런 악인의 어떤 전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인용해서 쓴 거지. 그지? 그다음에 또 모르긴 몰라도 안다는 얘기야. 세상의 일에 알면 아는 대로 힘지게 말하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숫지게 말하고 우리가 숫기가 없다라는데 순박하다는 뜻이 여기서 순박하게 말한다. 나 잘 모르겠는데요. 나 그거 잘 아직 모르는데요. 순박하게 말한다고. 솔직하게. 마땅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딘지 떳떳하지 못하게 준욱부터 들어서 좌우의 눈치에 딱 부러지게 흑백을 하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마치 또 났어. 말만 한 딸을 서울 가게 하는데 힘입어 그날로 이자 돈을 놓는 매몰스러운 구두쇠를 보듯이 을의 가래침을 멀리 뱉기에 이력이 난 터였다. 그럼 여기 지금 세 번째 인용한 건 그거지. 이런 것도 유자는 안 한다는 얘기지. 힘지게 말하고 모르면 또 숫지게 말하여.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는데도 모르는 척, 모르는데 아는 척, 좌우 눈치 살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자, 여기 지금 서울 가게 하는데 힘입어 그날로 이잣돈을 놓는 매몰스러운 구두쇠를 보듯이 가래침을 멀리 뱉는데 이력이 난터다. 이게 유자가 하는 행동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지금 유자의 세 가지 면을 갖다가 얘기했는데 유자가 싫어하는 사람들 세 종류 다시 한번 볼까? 첫 번째가 이런 사람들, 두 번째가 이런 사람들, 세 번째가 이런 사람들이야. 그러면 1번부터 3번은 유자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릇된 인간형이라는 뜻이지. 싫어한다는 게 그런 뜻이야.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유자는 절대로 1번부터 3번까지의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역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알았지? 그럼 이거는 뭐야? 세 번째 사람 이거 아까 해석 선생님이 했는데 잠깐만. 딸이 서울에 가게 됐어. 시집 가는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거기다 이삿돈을 넣는 거야. 아니 딸이 시집 갔으면 축하하고 잘 보내줘야 되는데 시집 가는 딸을 빌미로 돈을 벌겠다는 거잖아. 그 정도로 구두쇠를 보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가래치는 뱉기를 이력이 난터였다라고 얘기하면서 멸시했다라는 뜻이야. 이건 멸시하는 거지. 눈으로 아래로 꼬나보는 거지. 멸시. 자, 그 다음에 그의 됨됨이는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거 말고 또 있어. 뭐라 했냐면 채치는 그윽하고 체온은 따뜻하며 체질이 묵중한 사내였다. 그윽하고 따뜻하고 묵중한 건 다 긍정이지, 그지? 그러니까 앞에서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싫으면 싫은 부분을 명확히 드러내잖아. 그러면 뭐 좋게 얘기하면 딱 부러진 성격이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매몰찬 거잖아. 자기 감정을 속이지 못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나쁜 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얘기야. 체취가 극하고 체온은 따뜻하고 체질이 묵직한 사람. 그 다음에 또 남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임을 깨달아 아픔을 나누고 눈물을 나누고 자기가 아는 바 사람의 사는 도리를 이루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위인이다. 사람 사는 도리를 이루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사람이었다. 짐짓 저 옛말을 빌려서 말한다면 그야말로 때 아닌 특립 독행의 돌출이요. 이른바 세상 사람들의 걱정거리를 그들보다 앞서서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의 즐거움을 본 연후에 그리고 즐거워한다라는 얘기야. 특립 독행이라고 나왔지. 그지? 특립 독행. 특립 독행이라는 게 원래 독불장군이라고 알지. 그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하지 않고 혼자 특출나게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을 특립 독행이라고. 그 중에 돌출이요. 튀어나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특이한 사람 중에 특이한 사람이다. 뭐는 얘기야. 그리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글귀 여기 나와 있지 뒤에. 이거 이제 해석한 게 앞부분이야. 선천하지 우이우 후천하지 락이락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대로 해석하면 걱정거리는 먼저 걱정해주고 기쁜 건 나중에 기뻐한다 라고 말한 선비적인 덕량 본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친구니까 본복인 친구지. 여기서 덕량이라는 게 너그러움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의 걱정은 먼저 해주고 기쁠 땐 마지막에 기뻐하는 거. 그래서 이게 흔히 얘기할 때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는 사람을 좀 남들보다 훌륭하기 때문에 지도자의 모습이야. 지도자의 상이라는 게 뭐야? 그러니까 본보기를 보이고 좀 뭐랄까 인품도 뛰어나고 너그러움도 있으니까 그런 친구였다고 얘기한 거야. 뒷부분은 이제 자랑한 거지. 이간감 나 유가여. 너 이가냐고 그랬더니 난 유가야 라고 얘기했어. 유씨야 라고 얘기한 거야. 너 이씨냐? 그랬더니 내가 유씨야 뭐 이런 거지. 그치? 그가 내게 전화할 때마다 매번 거르지 않던 첫마디. 야, 너 이가 맞냐? 이씨 맞냐? 나 유가다. 유씨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렇지만 유가는 이미 다른 사람을 이르는 말이었다. 그는 유자였다. 보통 이 자자는 성현들의 이름에 붙는 거 있지. 그 자자야. 아들 자자를 썼는데 이게 이제 스승을 높여 부르거나 아주 학식이 높은 사람 성인들을 높일 때 붙이는 게 자자란 말이야. 근데 요 자자하고 똑같은 게 뭐 있냐면 이게 맞나 모르겠네. 이게 아닌가 본데. 이게 이거 치면 이게 행자거든. 살구나무 이렇게 하면 행자가 되는 거야. 이때는 씨앗이야 씨앗. 알았지? 그러니까 사람한테 붙이면 아주 뭐랄까 명망이 높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할 때 붙이는 자고요. 저 식물에 붙이면 씨가 되는 거야. 자, 생략된 부분 줄거리 한번 볼까? 유자는 어릴 때부터 특유의 입담과 붙임성으로 학교의 명물로 이름을 날린다. 보통 사람이지만 특출났다 그랬으니까 눈에 띈다고. 중학교 졸업 후는 재무부 장관으로 출세하기까지 하는 어느 정치인 밑에서 일한다. 그러다가 군대에 가게 되는데 점술인 행세를 하며 군생활을 편하게 한다. 좀 뭐랄까 이런 걸 점술인 좀 약간 이인이라는 뭐 좀 약간 이상한 사람이잖아. 특별한 행동을 하는 거지. 제대한 뒤 한동안 고향에서 지내다가 서울로 올라가서 재벌 총수의 바로 승용차 운전수가 된 유자는 비싼 물고기를 키우고 있는 비단잉어 집안에 황금불상을 두고 사는 총수를 아니 꼽게 여긴다. 이거. 이게 이제 풍자 비판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그룹의 노선 상무로 좌천되는데 그는 한마디 불평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리고 분명한 사리분별력과 특유의 융통성을 발휘하여 말썽 많은 교통사고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간다. 뭐 이게 지금 그룹에 있잖아. 여기 지금 보니까 그룹 노선 상무로 좌천. 이 말은 이제 쫓겨 내려가는 거지. 좌천이란 말이 좀 안 좋은 한직이나 한지로 저기 몰려가는 걸 좌천이라고 하잖아. 그지? 자, 봐봐. 이렇게 승용차 운전수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뭐냐면 교통사고 처리반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야. 좌천된 게 맞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잠깐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유자소전. 여기 보니까 자,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어린 시절부터 쭉 어떻게 살았는지, 처음에는 출생 과정이 어땠는지 뭐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출생 과정부터 해서 어린 시절, 그 다음에 유자가 유자가 나중에 죽게 되니까 유자 소전이 된 거지. 자,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하고 나간다는 게 중간에 생략된 거야. 전부 다 뭐 예를 들면 출생하고 행적하고 뭐 인품도 말하고요, 그지? 인품이 어땠다, 품성이 어땠다 이런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인물에 대한 전체적인 삶을 얘기했어. 이런 것들이 전부 전해 형식을 빌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자, 뒤에 한번 가볼까? 이어서 그가 다루는 사건도 태반이 가해자의 운전윤리 마비증이 자아낸 것이다. 자, 그러면 그 교통사고 처리하는 그쪽으로 좌천됐기 때문에 사고 난 걸 처리하는 거지, 그지? 근데 그가 다루는 사건, 이게 교통사고인데 태반은 거의 절반이 가해자 운전 윤리 미비증, 미비가 마비증이니까 이 운전 윤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지, 그지? 자, 그런데 여기 그가 다루는 그는 유자고요. 유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지 아까? 원리원칙자야. 알았니? 아까 나왔었잖아. 그릇되게 행동하는 세 가지. 너무 싫어한다 그랬잖아.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가해자의 운전 마비증, 이거에 대한 유자의 시선은 대단히 비판적이지. 그러니까 사고가 난 이유가 저 운전한 사람들이 운전 윤리 마비증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남하고도 타협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의 철저한 주관적 생각이다. 주관적 판단. 그렇지만 가해자가 그룹 내 동료 운전수, 왜냐면 회사에 처리를 하고 있는 거니까, 하여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런 뭐 식의 적당주의를 취한 적은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까 뭐라 했냐면 되게 줏대가 있고 사리분별하다 그랬잖아. 그게 그대로 나와 있는 거야. 유자는 줏대가 있고요, 사리분별 확실한 사람이라고 그랬지. 앞에 내용이야 이거.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해자가 같은 회사 운전수인데도 적당하게 취한 적은 거의 없다. 그럼 누구 책임으로 다 한다는 얘기야? 당연히 가해자니까 자기 동료들이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동료끼리 서로 눈 감아줄 수 있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야, 유자는. 그러면 당연히 동료들이 싫어하겠지. 다만 사건 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기 위해 신상기록 대장에 있는 주소를 찾아가 보면 일수 비탈진 산꼭대기 더댕이. 이 더댕이란 말은 막 이게 보통 더댕이란 말이 더덕더덕 뭐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상처가 났다가 그 위에 딱지 가지고 또 딱지 가지고 이게 더댕이거든. 더댕이가 진 무허가 주택에서 근근히 새빵살이하는 축이 많았고, 자 봐봐, 가해자 편을 들 수가 없는데 동료지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안 했단 말이야. 근데 가보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동료들이야. 사고를 낸 사람들이라고. 더욱이 인건비를 줄이라고 임시로 쓰던 스페어 운전수들이 사는 꼴이 말이 아닐 때는, 자 이제부터 봐봐. 그는 운전사의 자질 여부를 떠나서, 원래는 윤리마비증이라고 했는데 다 책임지라고 했는데 가봤더니 진짜 형편없이 가난하니까 현실적인 딱한 사정에 괴로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인간적인 부분도 갖고 있는 거예요. 유자가 무조건 원리 원칙대로가 아니라 인간적인 면도 함께 갖추고 있는 게 유자라고.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돼? 야, 사고를 냈으니까 가난하건 간에 너가 다 책임을 져야지, 이렇게 했을 텐데 가봤더니 산꼭대기에 더댕이진 무허가 주택이야. 가난해. 게다가 운전사가 부족해가지고 임시로 쓴 게 스페어 운전사거든. 이 사람들은 형편이 더 나쁘겠죠. 이때는 유자가 인간적인 면이 발동한단 말이야. 스페어 운전수는 대체로 벌이가 시답지 않아 좋지가 않아서 결혼도 못한 채 늙고 병든 호르몬이야 단칸 새방에 살고 있거나 여편네가 집을 나가버려 어린 것들만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들여다보면 방구석에 먹던 봉지쌀이 남은 대신 연탄은 떨어졌고, 연탄이 있으면 쌀이 없거나 밀가루 포대가 비어있고, 한심해서 들여다볼 수가 없고 심란해서 돌아볼 수가 없는 집이 허다했다. 지금 보니까 스페어 운전수는 더더욱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았다는 말이에요. 여기 한심하다, 심란하다, 그런 집들이 허다하다, 수두룩해. 보통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유자가 그 교통사고가 나서 그걸 처리하려고 가서 보면 이렇게 가난하고 형편없이 살아가는 게 전부 가해자인 동료 운전사들이란 말이야. 그는 결국 주머니를 털었다. 그는 결국 주머니를 털었대. 왜 그랬냐 볼까? 당연히 도와주려고 하겠지. 스페어 운전사의 사고에는 업무 추진비 명색도 차례가 가지 않아 자신의 용돈을 털게 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사비로 스페어 운전사들을 돕게 되는 거지. 식구가 단출하면 몇 명 안 되면 쌀을 한 말 팔아주고, 여기 팔아주고는 사주고야, 식구가 많은 집은 밀가루 2포대를 사주고, 그리고 연탄을 100장씩 들여놓아 주는 것이 그가 용돈에서 엿을 수 있는 한계였다. 그러니까 용돈 지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저거 여기 지금 이 부분도 보면 유자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리분별 딱 냉철하고요. 굉장히 원리원칙주의자인데 가서 봤더니 스페어 운전사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가난하고, 그래서 도움을 줄 수밖에 없고 도움을 주고 있는 인간적인 면의 유자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는 쌀가게에서 쌀이나 밀가루를 배달하고 연탄가게에서 연탄 100장을 지게로 저어 올려 비에 안 젖게 쌓아주기를 마칠 때까지, 완전하게 도움이 끝날 때까지 그 집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집을 나와서 골목을 빠져나오다 보면 늘 무엇인가 빠뜨리고 오는 것, 무엇인가 빠뜨리고 오는 것처럼 개운치가 않았다. 보통은 이럴 때 왜 개운치가 않았을까? 이게 있잖아, 더 도와줘야 되는데 자기 그 용돈의 한계가 그거밖에 안 되고 사비로 도울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 그게 아쉬움이야, 아쉬움. 저 사람들한테 더 도움이 가고 더 필요한 만큼 해줘야 되는데 못 해주고 왔잖아. 그게 아쉬움이란 말이야. 그게 뭔가를 빠뜨리고 온 것 같은, 두고 온 것 같은 아쉬움이야. 그는 비탈길을 다 내려와서야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곤 하였다. 깨닫곤 했어. 그 다음에 산동네 초입에 반찬 가게를 보고 아까 그 집의 부엌에 간장이 없던 것. 자, 이거 마무리로 여기까지 도와줬어야 되는 건데 잠깐 요거까지 생각을 못했던 거야. 그래서 다시 주머니를 뒤져가지고 요거까지 마저 채워주고 아쉬움을 좀 내려놓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시 주머니를 뒤졌다. 이 부분도 유자의 인간적인 면, 인간미가 드러나고 인정이 많다는 거, 이거 알 수 있는 부분이야. 그가 반찬 가게에서 집어드는 것은 맨날 얼간하여 엮어놓은
새끼 굴비 두름이었다. 이 얼간이라는 게 이게 얼간이라는 게 뭐냐면 소금을 있잖아요. 조금 뿌려놓은 게 얼간이야, 얼간. 우리가 보통 미리 해두면 밑간이라고 하잖아. 그것처럼 대충 조금만 뿌려놓은 게 얼간. 새끼 굴비두름을 사는데 바다와 연하여 이거 붙어있다는 얘기고 사는 탓에 밥상에 비린 것이 없으면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아 하는 대천 사람의 속성. 그래서 그런 데에서까지도 듯티었던 것이다. 여기 듯티다라는 얘기는 여기서는 드러나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드러나다. 그러니까 바닷가 사는 사람이 아니랄까봐 생선 비린내가 꼭 반찬에 올라와야 돼. 생선이 꼭 올라와야 된다는 그런 뜻이야. 이 대천 사람이라는 걸 드러낸다. 그 다음에 도로 산빛달을 기어 올라가서 굴비 두름을 개 안답게 고양이 안답게 야무지게 내달아 주면서 결국은 마지막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굴비를 사가지고 개하고 고양이 안닿는 데다 달아줬단 말이야. 그 다음에 버개 제우 지랑배기 읍순이 지금 봐봐 아까 나왔던 그 사투리 그런 거야. 제우는 겨우고 겨우. 자 버은 부엌이 되겠지. 부엌에 겨우 지랑배기. 지랑은 간장이야 간장. 읍순이 배비고 수제비고. 자 밥이건 수제비건 건건이가 있어야 넘어가지요. 건건이라는 이건 반찬이지. 탄불에 구워 자시던지 굴비를 뱁솥에 쪄 자시던지 하면 생긴 건 오죽지 않아도 오죽지 않아도니까 변변치 않아도 맛있어 보이지 않아도 내 노인네 입맛에 그냥저냥 자셔 볼만할 거다. 사투리 나왔잖아. 당토성. 쌀이나 연탄을 들여줄 때는 회사에서 의뢰 늘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돌봐주는 것이거니 하고 멀건 눈으로 쳐다만 보던 노파도 그렇게. 자 먼저 뭐였지? 쌀하고 연탄 드릴 때 도와줄 때 그냥 대면 눈으로만 쳐다보던 할머니도 그렇게 반찬거리, 여기 굴비잖아 아까, 챙겨주는 자상하면은 그가 골목에 빠져나갈 때까지 눈시울을 적시고 있는 것이 보통이었다. 너무 고마워하고 감동한 거야. 그러니까 쌀과 연탄을 도와줄 때는 무덤덤했지만 반찬 이거 마련해 줄 때는 유자의 어떤 자상함에 탕복해가지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게 보통이라고 얘기한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럼 결국은 사고 낸 운전수들 가가지고 사고 처리만 하는 거지, 그지? 그가 노선상무로 나간 초기에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속절없이 봉변만 당하기가 바빴다. 노선상무로 갔다는 얘기는 이거 합의 보러 가는 거거든. 회사 차가 사고를 냈어. 대신 가서 합의를 봐야 돼. 그럼 피해자가 가족들이 그냥 놔두겠어? 봉변을 당했다는 게 바로 그거야, 봉변. 처음에는 그랬는데 사망자가 난 사고에는 더욱 그러했다. 그렇지? 살려내라고 막 할 거고 보나마나. 자, 운전수가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있거나 아예 달아나 버려서 분풀이하고 싶어도 상대가 없어. 그러면 앙랑불락하던 차에, 앙랑불락 아주 뭐랄까, 앙랑이라는 게 막 화가 많이 난 거지. 즐겁지 하나도 즐겁지 않은 터에 라는 뜻이야. 그럼 여기 지금 봉변당한 얘기가 여기부터네, 그지? 봉변당했을 때가 운전수가 아예 연행돼서 없거나 분풀이 상대가 없으니까, 자기가 지금 기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고 있는 차에, 그러고 있을 때 사고를 낸 회사에서 사고 처리반 유자가 나왔다고 하면 대개는 옳거니 잘 됐다, 때맞춰 잘 만났다 너, 그러면서 떼거리로 달려들어 덮어놓고 멱살을 잡으며 주먹부터 휘두르 보는 것이 예사였다. 이게 지금 위에서 말한 사고, 노천상무로 갔을 때 봉변당한 일들을 얘기한 거지.
나중에 사람을 잘못 알고 실수를 했노라고 사과하고. 왜냐면 유자가 사고를 낸 게 아니니까 합의 보러 온 건데. 일을 처리하는데도 싹싹하고 상냥하게 협조하는 위인일수록 처음에는 흥분을 가누지 못해 사납게 부르대고 날뛰는 편이었다. 원래 그 싹싹하고 상냥하고 협조하는 위인일수록 처음에 막 흥분하고 그걸 가누지 못하고 사납게 부르대고 날뛴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봉변을 당했잖아. 이 봉변 당할 때 그 떼거리로 와가지고 행패를 부리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렇게 된단 말이야. 협조를 더 잘한다고. 왜냐면 앞뒤 분별력 없이 처음에 막 흥분을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오히려 합의할 땐 좋다. 뭐 이런 얘기야. 야, 너 흥부는 놀부같이 잘 사는 형이라도 있어서 몇 푼 팔고 살았다지만 너는 뭐냐? 뭐여? 못 사는 운전수를 동료라고 둔 값에 몇 푼이나 팔며 살거라. 그거요? 자, 여기 지금 유자가 나와가지고 자 뭐라 그랬냐면 그 다음에 봐. 너야말로 군사정변이 나서 구정권의 거물 비서 자격으로 끌려가서도 볼탱이 한 대 안 줘베키고 네 발로 걸어나온 물건인데 말이여. 자, 그러면 봉변을 당하고 매를 맞았잖아. 그러니까 자기 탄식하는 거지. 자기가 자기한테 너라고 얘기한 거고. 흥부는 자식들 때문에 매 맞고 돈을 벌었단 말이야. 근데 너야말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야. 군사정변이 났을 때 거물 비서 자격으로 끌려가서도 볼탱이 한 대 안 주워 박혔대. 맞은 적이 없단 말이야. 그리고 당당하게 네 발로 걸어 나왔는데 군사정변 때도 한 대도 안 맞았는데 지금 와가지고 피해자랑 합의를 보러 와가지고 피해자 가족들한테 얻어맞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와서는 지금 노천상무돼가지고 내매 영향 다른 사람의 영안실이나 찌읒그림에라는 얘기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찌읒그림에 장사미사한테 장사미사가 원래 장씨집 셋째 아들 이씨집 넷째 딸 이 보통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 영아시나 찌읒거림에 기웃기웃대매 라고 하고 장사미사 보통 사람들 여기서 피해자 가족들이지. 놈짜 소리를 듣고 이놈 저놈 하는 좀 비칭이지 그지. 듣는 것도 과만해서 분수에 넘쳐서 주먹질에 자빠지고 발길질에 엎어지고 하니. 자, 지금 봉변당하는 상황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놈 저놈 소리도 분수에 넘쳐가지고 주먹질, 발길질 이렇게 당하고 사는 거야. 네가 그러고 댕긴다고 상무전무가 아까진기가 일본말이고 빨간 약이야. 값을 물어주대? 아니잖아. 자기 혼자 떠드는 거니까. 사장회장이 떨어져 밟힌 단축값을 보태주대? 아니잖아. 이런 얘기야. 사대부 가문을 자랑하시던 할아버지가 너보러 인양 남의 아랫도리만 돌며 그러니까 굽신굽신 살라고 가르치셨네? 아니잖아. 뭐 이런 얘기야. 동경 유학 출신의 아버지가 동네 북으로 공매나 맞고 살라고 널 낳아 놓으셨네? 아니잖아. 너도 처자가 있는 몸인데 이게 뭐라냐. 도대체 이게 뭐여. 네 신세도 참 똥이다 똥. 안 하니 무슨 얘기지. 이게 지금 따옴표가 쳐가지고 난 누가 유자한테 하는 얘기인 줄 알았어. 그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하는 거가 밑에 나오지. 자기를 저만치 떼어놓고 바라본다는 게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는 얘기야. 자, 그는 봉변을 당하고 나면 자기를 저만치 이렇게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이런 허위 탄식까지 하고 있다. 허위 탄식이라는 거 위에 나온 내용들이 허위 탄식이야. 허위 이게 웃는 거고 탄식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한숨 쉬고 탄식하고 있는 게
허위탄식. 이 내용은 바로 위에 있는 내용들이 바로 허위탄식하는 부분이야. 세상사란 대체로 궁죽통이요. 궁죽통? 궁하면 통한다. 궁하면 통한다. 무슨 말이야? 예를 들면 배고프면 돈을 벌게 되는 거고, 나쁜 짓 하면 그것까지는 안 해도 되겠다. 궁박한 처지가 되면 배고프면 다 살 길이 통한다 그런 얘기야. 이 궁은 가난이고 통한다는 얘기는 길이 있다 그런 얘기야. 가난하면 길이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사나운 일은 그저 예방이 제일이었다. 그러니까 이 봉변 당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거야. 가서 당하는 게 아니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거야. 그가 찾아낸 예방책은 그가 먼저 선수를 쳐. 이게 예방책이야. 저쪽에 예봉, 날카로운 공격이 예봉인데 피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봉변을 가려고 하면 먼저 선수를 쳐가지고 봉변을 꺾는 거야. 그는 실천하였다. 사망자의 빈소가 있는 병원에 영안실에 가면 처음에 신분을 안 밝혀. 그리고 그는 빈소의 형식이 불교인지 기독교인지를 먼저 살피지를 않았어. 우선 어떻게 하는지 볼까? 우선 고인의 영정의 절부터 제례종으로 하고 꿇어 앉아가지고 손수건으로 눈자위를 눌러가며 눈시울을 훔쳤다. 우는 거야. 눈물 같은 건 비칠 생각도 않던 눈도 그렇게 거듭 귀찮게 하면 진짜로 눈물이 있던 것처럼 보이기가 쉬웠다. 또 그렇게 흉물을 떨며, 여기 흉물이라는 게 이게 나오지도 않은 눈물 짜내는 거예요. 눌러 있으면 상가의 친척 중에서 나이살이나 된 사람이 다가와 어깨를 다정히 흔들며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고맙다고 와가지고 그만 울라고 위로하겠지, 그지? 자, 그러면 했다. 여기까지. 이게 선수친 거야. 일단 가서 울고 시작하는 거야. 이 일은 어차피 당한 일인데, 지금 교통사고 나서 죽었는데 애통해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저리 가서 술이나 한잔하는 것이었다. 이게 나이가 좀 있으신 장례식장에 친척 정도 되는 사람이 유자한테 하는 말이란 말이야. 눈물 찔끔찔끔 짜고 있으면, 에이 죽일 놈들, 암만 운전질이나 헤쳐먹고 사는 막된 것들이라도 그렇지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하는겨. 에이 죽일 놈. 지금 자기가 합의 보러 가갖고 자기 동료를 욕하고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구체적인 선수를 치는 것, 선수 치는 게 이거네. 가지고 액션하고 한 다음에 미리 이제 터득한 게 그거지만 눈물 질질 짜는 거, 의무한 짓을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건데, 자 여기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흉물을 떨었다고. 그리고 나서 친척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합의하러 온 사람이 아닌 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천연스럽게 운전수, 여기서 운전수는 동료 운전수고, 두툼하게 장만에 간 부의를 하고 물러나면, 자 부조금을 낸 거야. 아까 어깨를 흔들어 달리는 사람이 술상으로 안내하였고, 또 대개는 그 사람이 마주 앉아 술을 권하는 것이었다. 이게 방법이야. 서로 잔을 건네고 담뱃불을 나누고 하면서 서너 잔, 순배라고 했으니까 한 잔 먹고 받고 이렇게 한 순배니까 돌려가면서 여러 순배, 서너 순배 돌고 나면 술을 얼큰하게 먹었네? 궁금한 쪽은 그쪽이라. 실례합니다만 돌아가신 망인하고는 어떻게 되시는지, 어떤 사이신지 하고 신분을 먼저 묻는단 말이야. 그는 그제서야 앉음새를 고치면서 정중하게 명함을 내민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전이 선수를 친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했겠지. 가자마자 명함부터 내밀었겠지. 그러니까 죽일 놈 살릴 놈하고 얻어맞았겠지. 그러니까 터득한 게 요 꺼내기 전까지 이런 아까의 흉물스러운 짓부터 해가지고 자기 동료를 욕하는 거, 부의금도 내는 거, 뭐 이런 거야.
이왕에 손님 대접으로 술까지 권하거니 잣거니 따라주거니 해온 사이인데 갑자기 새삼스럽게 술상을 걷어차며 대거리를 하려 든다면, 한바탕 싸우려고 든다면 이미 이거는 예의가 아니지, 경우가 아니지, 경우 지켜야 될 게 아니지, 그지? 비록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때를 놓친 것이다. 대거리야의 때를 놓친 거야. 그럼 어쩔 수 없이 잘해준다는 건 좀 그렇지만 봉변은 면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지? 먼저 술상을 받고 같이 술을 마시고 이렇게 하면 봉변은 면한다라니, 폭력을 휘두를 수는 없다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그뿐 아니라 사고 처리만이 나왔다는 말에 가만두지 않을 작정으로 눈을 흡뜨며 다가오는 이가 있으면 중간에 서서 볼썽사나운 일이, 여기서는 유자가 봉변당하는 거야. 아니면 떼거리로 와서 구타하는 거지, 발길질하는 거지. 일어나지 않게 하는 책임의식이 들기도 하는 모양이다. 왜냐하면 유자하고 술을 먹었으니까, 좀 친밀감이 생겼으니까 자기가 한 행동 때문이라도 말려줘야지, 그지? 그러므로 그가 빈소에서 물리적인 대우를 면치 못했던 것은 노선 상무 초기에 얼마 동안에 지나지 않았다. 처음에는 좀 봉변을 당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일을 터득했어. 봉변 없이 원활하게 자기 일을 처리했단 말이야. 빈소에 드나들다 보면 망자의 가족 가운데 담이 들거나 이렇게 뭉치거나 품기가 있어서 몸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한다. 원래 품기가 그 중풍 같은 그 병이야. 막 마비되고 막 떨고 하는 거야. 노인이 많았다. 그런 사람을 보아주려고 침 놓는 법을 배웠어.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가면 이 망자의 가족들 중에 이렇게 뭉치거나 품기가 있는 사람이 자주 발견된단 말이야, 노인들 중에는. 그래서 침을 배워서 가서 침을 놔준다는 얘기겠지, 그지? 그는 돌팔이 침쟁이였지만 정식으로 배운 게 아니야. 침통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다. 왜냐면 그 상황에서 침을 놔주고 그러면 수월하게 일이 진행되니까. 봉변을 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자, 좋은 쪽으로 한번 볼까? 좋은 쪽으로 그런 사람을 보아주려고 침을 배웠어. 그러면 누구냐면 담이 들거나 품기가 있는 노인들. 그러면 이건 노인을 위한 거니까 오히려 그 다른 사람 이타적 행위라고 봐야 되겠지. 순수하게 보면 남을 돕는 행위지, 그지? 남을 돕는 성품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야. 꼭 그 노천상무로 합의 보러 간 거 말고라도. 그 다음에 장지에 따라다니다 보니 몇 자리가 좋으니 나쁘니 하고 상제나 친척들 간에 불퉁거리고 좌양이 오르니 그러니 하고 공원묘지 산역분들과 불화하여 장례를 정중하게 치르지 못하는 집도 많았어. 그러면 장례를 많이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게 시비 걸고 서로 충돌하고 뭐 이런 것들을 자주 본단 말이야. 이 불퉁거리고가 이제 충돌하는 거야. 시비가 붙는 거, 서로 옳다 그러다 시비가 붙는 경우가 있고요. 산역군하고 불화가 생기기도 하고요. 장례식이 정중하지 못해. 그래서 그럴 때 쓰려고 책을 구해. 자, 풍수 지리를 배우고 쇠 나침판 같은 것을 장만하여 좌양을 정해주기도 했다. 좌양이 무덤자리가 되겠지, 그지? 자, 풍수자리. 자, 요거 한번 정리해볼까? 뭐냐면 침 놓는 법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풍수지리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있잖아. 수맥. 이것도 수맥에 대한 이치도 배웠어. 이거 다 배운 이유가 그거야. 뭐라고? 다른 남을 돕기 위한 성품이 있는 이타적인 어떤 성품을 가졌다는 걸 드러내는 게 세 가지란 말이야. 침 놓는 법, 풍수지리, 그 다음에 수맥, 이런 것들 다 배운 이유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런 거고,
유자가 가지고 있는 성품을 드러내는 거다. 그래서 그럴 때는 훈련소 신병실에서 먹었던 입담도 한몫 거들었고요. 풍수지를 배우는 과정에서 지하의 수맥에 대한 이치도 배워둘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수맥도 배우고요. 상도동 성당인지 노량진 성당인지 버드나무 가지로 수맥을 짚는 데에 권위 있는 신부님을 찾아다니며 수맥을 배우고 그러는 동안 천주교에 입문해 가지고 세례도 받았단 말이야. 자, 유자가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는 게 여기 지금 계속 나온단 말이야. 그러고 보면 그의 총수는, 자, 총수는 원래 총수 운전사였다. 총수가 그러면 운전사로 기용했다가 자기 개인 좌천시킨 인물이지, 그지? 총수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고 사람을 부리는 꾀가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유자가 있잖아. 저기 노천상무 가면 가서 피해자랑 합의하고 이런 걸 잘할 것 같아. 그래서 보냈다면 사람 보는 눈이 있는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사람을 부리는 꾀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지. 누군데 이게? 이게 총수란 말이야. 총수는 유자의 능력을 높이 사서 곧 과장으로 올려주었다. 승진한 거야. 그러나 그 이상의 승진은 불허했다라고 얘기한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총수가 사람 보는 눈이 있었고 사람 부리는 꾀가 있었고 유자의 능력을 사서 과장으로 옮겼지만 그러나 그 이상은 승진을 불허했다. 유자는 10년이 가도 과장이었고 그가 자리를 옮기면 누가 그 자리에 가더라도 그만한 능력을 보이지 못하리라는 것을 총수는 익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까지. 여기서 중요한 거, 첫 번째 거. 자, 총수. 그의 총수는 사람을 부리는 꾀가 있었다. 이거 인물에 대한 해석평가 결론이지. 그러면 이게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해야 되겠지. 서술자 논평이라고 해야 되지. 서술자 논평. 누구에 대한 논평? 총수에 대한 논평이야. 자, 그리고 과장에서 올려주고 끝난 이유는 뭐냐면 이 과장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유자처럼 사람을 잘 부리고 사람을 일 처리를 굉장히 잘하는 이런 사람을 수완이 좋은 사람이거든. 자, 그러면 유자만큼 이 과장 역할을 잘할 사람이 없다는 거야. 얘를 승진시켜주면 다른 사람이 와서 과장이 되겠지. 근데 유자만큼 일 처리를 못할 거야.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총수는 절대로 과장에서 그 이상 승진시켜주지 않은 이유가 된다는 거야. 알겠지? 뒷부분 줄거리. 이후에 유자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성심성의껏 도왔고 병이 들어 생각해줘도 그런 삶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어. 일관된 삶을 살았다. 그러다가 유자는 병을 이기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떠나고 만다. 나는 그를 기려 전을 짓는다. 유자 소전이라고 한 거야. 왜냐면 유자전이 아니라 소전. 소전이라는 게 원래 여기선 뭐 유자가 대단한 인물이고 훌륭한 영웅 뭐 이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좀 뛰어나긴 했지만 작은 이야기 정도라고 생각해도 돼. 알았지? 그게 바로 이문구의 유자소전의 내용이야. 자, 그러면 여기 교과서 수록 부분은 처음 부분이라면 처음 부분. 유자가 어디서 출생했는지 어떤 집에서 태어났는지 그 다음에 유자의 출생과 인품에 대해서 먼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인품을 얘기할 때 싫어하는 사람들 얘기를 막 했다. 중심 내용은 사고처리반에서 유자가 수완을 발휘해가지고 일처리를 아주 깔끔하게 능력을 발휘한 거 이게 주된 내용이라고 봐야 돼. 뒷부분은 그래갖고 어떻게 사고처리했냐면 첫 번째 인품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어. 사고처리 과정 중에서 유자가 참 인간미가 있다. 스페어 운전사들 사고 처리하러 가서 이 집을 가면
몹시 가난하지, 그지? 가족들에게 도움을 줬고, 이게 인간적인 부분이야. 그 다음에 뒷부분은 사고 합의 있잖아. 합의 하면서 봉변을 당했어. 근데 이건 일시적이지, 그치? 잠깐. 그리고 봉변을 면할 방법하고, 그 다음에 장례식에 가서 여러 사람들, 노인들 도와주는 장면으로 끝났단 말이야. 이게 교과서 내용이야. 알았지? 실존했던 인물의 전. 실명 유재필. 전의 형식이니까 유자소 전 이렇게 나온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속어는 풍자하고 비판의 효과를 위해서 쓴 거고, 방어는 향토적 정서를 드러내는 거다. 대천 사람이라는 걸 드러낸 거야. 자, 이게 유자소전의 내용이었다.